AI 거품이 꺼지고 투자도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장되고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심각한데 거의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현재 미국 주요 허브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50%가 지연되거나 조용히 취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산업, 즉 원자력 산업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는 무한하다는 거짓말입니다. 1장 유령 클러스터.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군비 경쟁 한가운데 있으며 그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에서만 빅 4기업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합쳐서 거의 4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 대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쓰이며 이 기업들은 큰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듯이 AI에서 나오는 현재의 수익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지출에 대한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에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텍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등 중서부에 5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CEO 샘 알트먼은 이번 투자가 미래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미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테크와 AI에 중점을 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데 7조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전 세계에 약 1만 1000개의 활성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미국이 약 400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영국이 511개, 독일이 507개, 중국이 368개, 프랑스가 344개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 센터 운영만으로도 막대한 에너지가 듭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냉각에 많은 물이 필요하며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하루 수백만 갤론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열은 관리해야 하고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입니다. 2026년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50%가 현재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지니아 북부처럼 데이터 센터 엘리로 알려진 주요 허브 지역에서는 이미 전력망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69%였던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제는 단 35%만이 이러한 전력 소모가 많은 프로젝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은 자금이나 야망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는 둘 다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급망, 기술적 한계, 대중의 정치적 저항, 그리고 특히 전력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말하는 미래는 현재 전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연결을 기다리며 병목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연결되기 전에 전력회사와 전력망 운영자들은 송전선, 변전소, 변압기가 추가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신뢰성을 평가해야 하고 환경 영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달러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빅테크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소모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소비자들과 지역사회에 전가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는 걸 체감하기 시작하면 반발하게 됩니다. 그건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장애물을 넘긴다 해도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대기열은 제한된 발전 및 저장 용량이 약 260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미국 전력 시스템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력망 자체만큼이나 큰 적체입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천문학적입니다. 미국 일부 신규 데이터 센터는 서버 가동과 냉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운영 전력의 50, 100배를 사용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이탈리아 한 나라가 쓰는 만큼의 전력을 합쳐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쓰고 싶어도 전력 부족이 걸림돌이며
이는 코딩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장 거품의 물리학. 평균적으로 챗 GPT에 한 번 질문하는 데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약 10배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잡한 프롬프트 하나가 LED 전구를 20분 동안 켜두는 것과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모든 질문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그렇습니다. 챗 GPT는 수천이 아닌 수십억 건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하루 25억 건의 쿼리가 들어오며 이 모든 것이 합쳐집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만 하루에 약 3억 3천만 건의 챗 GPT 쿼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1억 명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56%가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약 60%의 미국 교사가 이를 실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88%가 인공지능을 도입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50억 명이 아직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지만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그 50억 명 중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정기적인 사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연구 분석가들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16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6년 만에 전 세계 전력망에 독일 하나를 더 얻는 것과 맞먹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전 세계 전기의 약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 10년이 끝날 무렵에는 그 수치가 4%에 이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2023년 한 해에만도 개통 연계 신청이 약 30% 급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신청된 용량의 거의 95%가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배터리 저장 장치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태양이 사라집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태양광 지역에서도 1년에 쓸 수 있는 햇빛은 약 3,500에서 4,0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약 8,800시간 중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즉,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AI 혁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전력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력을 통제하는 이가 AI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3장. 대규모 AI 정화 데이터 센터의 지연은 인프라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 즉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금이 많은 기업에게 희소성은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미 에너지 회사들과 거래 중입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과 계약해 전력을 확보합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벤처 투자, 스타트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을 크게 뒤흔들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를 놓고는 경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빅테크에 의존해 임대와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GPU 부족, 전력 지연, 가격 상승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모델들은 너무 비싸거나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누가 먼저 접근하고 더 강한 컴퓨팅 파워와 최고의 버전을 사용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시장도 변화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시를 쓰거나 역사 왜곡을 하는 챗봇에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자본은 코드를 작성하고 물류를 최적화하며 사기를 감지하고 의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며 일부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각국에는 반독점법이 있지만 기술의 문지기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면서 법이 따라잡기 전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화된 스타트업은 접근이 제한된다면 결코 진정으로 경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골드러시 때는 광부들이 아니라 도구와 땅을 지배한 사람들이 부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도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전기까지도 포함됩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기계와 세상을 끝낼 악성 인공지능을 걱정했지만 모두 공상과학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모든 핵심 인프라를 통제하는 소수의 독점 세력입니다. 하지만 독점을 보장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프라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프그리드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장 핵심 전환. 수십 년 동안 테크 기업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전력망에서 전기를 빌려 썼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자금력이 막강한 대형 기업들이 자체 에너지 자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의 원전 사고로 영원히 기억되는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원자로는 영구 폐쇄됐고 다른 원자로는 2019년까지 운영되다 적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아니라 수요 때문에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전력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펜실베이니아주 전력망에 835메가와트의 전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의 개인용 컴퓨터나 가전제품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계획한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약 80만 가구에 공급할 전력으로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에 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선 미국 역사상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폐쇄된 후 다시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계획 실현에 많은 규제 장벽이 있다고 말합니다. 허가들은 여전히 보류 중이며 발전소 소유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절차를 서둘러도 허가가 영원히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발전소가 다시 가동 허가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전력망에 다시 통합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역시 기존 원자력 시설 옆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그 시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커버그가 원자력으로 구동되는 AI 센터를 운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이유가 벌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가 건설을 원했던 지역에 희귀종 벌이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틀을 얼마나 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시도했습니다. 2024년 이 회사는 펜실베이니아 테일런 에너지와 6억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은 서스코에나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여러 데이터 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2042년 종료 예정인 이 계약은 피츠버그시 필요 전력의 거의 2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실행된다면 말이죠. 2024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아마존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접 전력을 받아 데이터 센터에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전력을 빼오면 이미 같은 원자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정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주재당국은 입장을 고수했고 아마존의 재심 요청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미래 인공지능 사업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검토 중입니다. 구글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형태의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에 투자하는 드문 대형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소형은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형이라는 것은 더 시원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상적으로는 원자로가 녹아내릴 위험이 더 적다는 뜻입니다. 구글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초록불이 켜지기 훨씬 전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즉 NR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분석가가 쓴 것처럼 상업적 실현 가능성에 이르는 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MR 설계는 대규모로 입증된 적이 없고 규제 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SMR의 경우 앞으로 나아갈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지가 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 정부는 승인 의사를 밝혔고 2030년까지 이러한 소형 원자로가 가동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상업용 SMR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경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삼촌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SMR만으로 인공지능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SMR이 판도를 바꾸겠지만 만능은 아니며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이 기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저녁 식사할 좋은 곳을 찾도록 도와주는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핵심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일단 힘을 가지면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5장 주권 클라우드. 거대 기술 기업들은 기존의 독점판에서 공간을 사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원자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풍부한 자원이나 대규모 AI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전력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국이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많은 나라들이 외국 기업이 통제하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컴퓨팅 용량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정치적 권력을 뜻합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의존하면 전 세계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더 이상 정부, 군대, 중앙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경제가 계속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계약과 디지털 시스템을 통제하는 기업들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지하실이나 차고에서 시작된 기업들이 이제는 주권 국가만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책을 좌우하고 현대 경제에 필요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쥔 민간 인프라 권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여러 기업 CEO들이 이제 백악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정책, 사이버 보안, 경쟁, 검열, 국가안보, 경제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전 시대에는 숨겨진 권력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정보기관, 언론, 재벌, 음지의 금융가 혹은 군산 복합체, 방위산업 계약자라고 종종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빅테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 유럽이 2025년에 말했듯이 억만장자 테크 타이탄들은 이제 국가들과 맞먹는 영향력으로 전 세계 디지털 질서의 규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소통과 거래 방식을 좌우합니다.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 사이 모든 합법적 사용, 논쟁처럼 그들은 전쟁 수행 방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종종 세계 권력 균형이 주로 경제 규모와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씁니다. 이제 그 방정식에 데이터 센터 규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진정한 권력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컴퓨팅 역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대기업은 많은 국가보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운영에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에겐 큰 우려입니다. 6장 진정한 혁명. 인공지능의 진정한 힘은 처음에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팝스타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경제의 바퀴와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해줄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대부분 무대 뒤에서 일어나며 그 천재성에 대한 인정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즉, PE 기업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작업을 위한 에이젠틱 AI 시스템입니다. 현재 초점은 다중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팀을 이루어 워크플로우부터 금융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협업하고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최적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효율성을 30, 5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고장이 나면 이 시스템들이 이를 표시하고 그때 인간 감독자가 개입합니다. 목표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체 산업을 변화시킬 정도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물류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물류 회사들 중 일부는 지연과 빈 트럭 때문에 막대한 금액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AI가 낭비를 단 2%만 줄여도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 분야의 AI 시장은 2024년 82억 달러에서 2026년 12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화 때문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사람을 똑똑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AI를 접목해 많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2년 만에 AI가 운영 비용을 20, 30%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과 바이오테크 분야 역시 AI로 인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신약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과학자들이 질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거나 더 나은 약물 화합물을 설계하거나 더 똑똑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질병과 건강이라는 거대한 산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엄청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나름 분석가들은 AI가 10년간 제약사에 수십억 달러 이익을 줄 것이라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맞다면 제약산업은 영업이익을 1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붐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보냈죠. 하지만 그 과대 광고와 고평가된 기업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정화 과정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진지한 자금은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특화된 BEB 애플리케이션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 산업들은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진 소수의 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술 산업의 무서운 진화로 이어집니다. 7장 사적인 제국.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군대와 같은 사설 사이버 방어 부서를 운영합니다. 또한 자체 생태계 내에서 경제적 인센티브처럼 작동하는 클라우드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디지털 왕국에서 기업 운영에 자주 필요한 화폐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이들은 실제 권력 분야에 진출하며 원자력 계약, 가스 발전,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국가의 핵심 인프라 독점을 끝내고 있습니다. 투기적 광tum은 결국 스스로 소멸할 것입니다. 약한 플레이어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소수에게 집중된 인프라입니다. AI 붐은 사람들이 웃고 넘길 일시적인 광통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기업들이 연산 자원,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것이 의존하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플랫폼도 아니고 제품도 아닙니다. 인프라입니다. 몇몇 데이터 센터는 언젠가 텅 비고 낙서와 파손된 채 남을 수 있습니다. 서버가 켜지기도 전에 투자 과신으로 버려진 기념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모든 에너지 계약을 확보해서 권력을 공고히 했을 것입니다. 차세대 기술 시대의 밑단에 자리한 사설 제국들은 그 위에 지어진 모든 것에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제국은 권력뿐 아니라 자금으로도 운영됩니다. 필요한 자금이 바닥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50억 달러 소진율, AI 거품 붕괴에서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